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나한테 미련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겠죠? 자, 특히 미련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나 같은 여자 만나기 힘들 거야. 만약 이런 말을 하신 입장이라면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감을 사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오늘 이 영상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연애를 했는데 과연 전 남친이 미련이 생길까요? 자, 이런 질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받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유사한 질문으로 먼저 연락이 올까요? 후폭풍이 올까요? 자, 이런 질문들도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자, 물론 내가 연애를 잘하고 상대방에게 큰 의미를 남긴 사람이라면 지금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의 미련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내 가치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연애를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미련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을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 입장에서 평소에는 상대방에게 헌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 상황이 반복되며 상대방의 관계를 포기해버렸다면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내가 연애를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감정적 만족이 되지 않았다면 미련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이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이 사람을 여자로서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미련을 가질 만큼 의미상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련을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1번과 2번의 경우는 미련이 생기지 않는다면 미련을 기대하기보단 다른 방식으로 재회를 기획한다 하더라도 3번의 경우는 충분히 미련이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마저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이므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를 충분히 잘했고 상대방이 미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단지 나라는 사람의 의미 상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미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련이 올 수 있는 케이스라면 90% 이상 미련을 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담자 입장에서 자존감이 높은 나머지 상대방이 저한테 후폭풍이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자,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는 모자라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상담을 받으시기도 해요. 냉정하게 평가할 때 사실상 후폭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내담자의 감정이 격양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확실히 오지 않는다고 제가 100% 단언할 순 없지만 우리 목적은 후폭풍이 아니라 재회이기 때문에 플랜에는 후폭풍을 넣어두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폭풍이나 미련을 완벽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아니고 내담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상황을 전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미련이 오려면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그래도 나와의 연애가 긍정적으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다 했을지언정 나와의 시간이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는 미련이 오기 힘들겠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관계 유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마찬가지로 미련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이별과 별개로 나란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사실상 나한테 아쉬울 것이 없을 테니까요. 자, 미련이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미련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제가 지금부터 말할 방법들을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전 남친의 아쉬운 점을 짚어라. 자, 미련이라는 감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데 미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오는 감정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선택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 줬다면 어땠을까? 자, 이런 후회를 하는 것처럼 관계 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미련이 생기게 됩니다. 이별 상황은 대체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무작정 사과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너한테 이런 점들을 내가 잘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자, 이런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부담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순간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미처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면 상대방이 추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나 미안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네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갈 때 그냥 네 속에 있는 얘기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어. 너한텐 그냥 간단하게 용기를 내면 될 일이 나한테는 너무 아프게 다가오더라. 내가 너랑 그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했을 때 네가 내 얘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줬었다면 내 마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너한테는 힘든 일이었으니까 하지 않았겠지. 이때 상대방에게 조금은 오해를 던져서 억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감정이 든 상대방은 나에게 입장을 털어놓게 되고 대화가 일단락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분노심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변화를 제안하기보다는 내 장점을 강조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게. 내 입장은 이런 입장이었어.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야. 대부분 이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별을 말하는 사람의 불만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하는 제안입니다. 만약 이 제안을 통해서 상대방이 즉시 설득이 될 만한 감정 상태라면 설득을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는 태도에서 당장 재회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든다면 오히려 미련이 남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게 만드는 것은 사과와 변화를 제안하기보다는 내 장점, 상대방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전혀 취향이 맞지 않아서 연애가 즐겁지가 않았어.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 자, 이런 얘기를 하며 이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앞으로 내가 네 취향에 맞추어 볼게 라는 제안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꼭 해야 한다면 그냥 덧붙이는 정도로 하셔야 해요. 중요한 것은 내 장점을 말함으로써 내 가치를 상대방이 상기하고 실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랑 나랑 취향이 다르다는 거 알아. 그리고 취향이 연애하면서 얼마나 서로의 즐거움에 중요한 건지도 알아. 근데 누구야? 나는 연애를 하면서 즐거움은 못 줬어도 항상 너한테 힘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길 바에는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으면 했고 네가 아플 바에는 내가 아플길 바랬던 마음이었다는 걸 네가 알았을까? 상대방이 머리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랑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고 내 사랑의 가치를 다시 실감을 해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래에 관련된 제안은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단순히 내 다짐을 듣는다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상대방이 내 단점보단 장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미련이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가치와 연애의 가치를 이별 순간에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충분히 상대방이 미련을 가질 만큼 좋은 연애를 했음에도 이 가치를 실감하지 못해서 상대가 미련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상황도 없겠죠. 반면에 내가 상대방과 연애를 하며 전혀 만족감을 주거나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길 바라는 것도 현명한 재해 방법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